당장 내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본격적인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오늘까지는 최대한 선처한다면서도 집단 행동엔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각 대학들에도 증원 신청을 내일까지 반드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단호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 와도 집단 행동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도 재차 호소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정했지만 말미를 더 준 겁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병원 현장에 나가 체증할 계획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면허 정지 등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몰랐다는 주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공의 소속과 면허 번호를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틀 전 복지부는 전공의 13명에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무조건 내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와 의대 학장 등은 이에 반하며 각 대학 총장들의 증원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은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범야권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오늘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 목표가 같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 공천을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부의장 김영조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범야권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로써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과 용해인 상임대표의 새민주연합은 각각 3명의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 추천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조국혁신당의 창당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두 번째 현역 의원입니다. 경선을 포기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오늘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달란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 직전 돈을 맡겨서 형량을 줄이고 곧바로 돈을 회수해 갈 수 있다면 이 재판 결과를 피해자 측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3년 전 지리산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을 오승열 PD가 쫓아가 봤습니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의 한 펜션. 이거 짓는데 한 3년 걸렸었어요. 3년 동안? 이거 보면 저기 적혀 있거든요. 2006년 5월 아버지가 이제 이 펜션 이제 개업할 때. 아, 저거. 예. 예, 이거 하나하나 이제 아버지가 다 까시고 잔디 심고 다 하셔가지고 나무도 다 혼자서 다 심으셨거든요. 뒤에 다 적용한다고. 유독 산을 좋아했던 고 민재호 씨가 공무원을 정년 퇴임한 뒤 직접 만든 펜션. 15년간 꾸려오던 펜션은 지금은 유령의 집처럼 변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곰팡이 다 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피땀 흘리게 해놓은 걸 다 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여름철 되면 이제 물가 옆이라고 이게 최고 먼저 예약을 한 장소가 돼가지고. 진짜. 예. 대학생들하고 막 단체로 이 방서로 차지하려고. 이 펜션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악몽 같던 그날은 3년 전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당시 펜션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점퍼를 입은 30대 투숙객이 펜션에 들어섭니다. 건물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뒤엔 투숙한 방에 먼지가 있다며 민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 있으면 치워주겠다고 해도 계속 쫓아오더니 급기야 다른 방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나오라는 손짓에도 나오지 않는 남성. 답답한 민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2, 3분이 지났을까 남성의 손이 나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혼자 빠져나온 남성. 그대로 사라집니다. 방 안에선 민 씨가 이 남성에게 수십 차례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 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펜션 주인이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무차별 폭행에 70살 노인이었던 민 씨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으로 그렇고 심하게 세게 발로 하고 있었어요. 무슨 살리고 뭐 나머지는 얼굴 말고는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얼굴이 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신하고 못하고 제가 원하기도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민 씨가 당한 갑작스런 죽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제가 이제 아버지 반찬을 싸두고 엄마 병원에 가셨으니까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엄마랑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너 엄마가 천덕꾸리가 된다 그거지 자식들한테. 투숙객들한테고 많이 베풀고 그 속에 놓은 게네 지금도 먹고 가고 싶어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다 본 게네 왜 무슨 사고가 났느냐 말로 안 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심신미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78문 영감님을 그렇게 두개골 한 몰 대고 갈비까지 다 내려앉아갖고 그렇게 이빨까지 다 내려앉아 완전 잔잔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잔인하게 뭐 그렇게 진술하고 감형받으려고 막 그래갖고 정신감정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심 선고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을 읽던 재판부가 가해자 측이 거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4년을 감형한다고 한 겁니다. 유족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이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던 겁니다. 감형을 16년을 빵빵빵 때려갖고 그래서 가함을 지르고 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냐고 강감 지르니까 뭐 자기들은 지하 통로해갖고 뭐 검찰 저쪽 건물로 넘어가 버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형을 받은 가해자 측이 선고 일주일도 안 돼 공탁금을 도로 가져간 겁니다. 유가족은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 돈을 찾아갔으면 다시 4년을 다시 없든지 개심대로 8년을 더 받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기를 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돈은 그대로 자기들이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죗값은 4년에 깎아가고. 원래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맡길 때부터 공탁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가해자 측은 형사공탁과 다르게 언제든 돈을 다시 빼갈 수 있는 민사용 공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거는 형사공탁이 아니고요. 네. 아 형사공탁이 아니고 일반 변제공탁. 일반 변제공탁. 네. 그럼 뭐 해수 제한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당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도 형사용 공탁은 피해자 측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피해자 측이 공탁에 동의하지 않아 민사용으로 맡긴 것이라며 당시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회수하자고 한 것도 내가 맞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대법원에 확인해보니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줄 때 반드시 공탁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점에 동의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목숨값을 대신해서 4년을 지금 감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래 짜고 치는 고소처럼 그 1억 5천 큰 거머니라고 판사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당시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준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님도 묵인을 안 하는 이상 그렇게 감형을 시켜주고 판결까지 내리 요즘 지금 생각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나라를 상대로 이거 소송까지 걸어야 되나. 참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고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더니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법조계 신인척 연줄이 없는 게 이 진짜 뭔가 무지한 사람들이 죄다 이거는. 당시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남성은 그대로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